예,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최만수입니다. 예, 우선 캐비티 QED 시스템이 뭔가부터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 캐비티 QED 시스템은 이렇게 캐비티 안에 애텀들을 넣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것은 캐비티는 옵티컬 캐비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보는 빛들을 가둬놓은 역할을 하고, 그 가둬둔 빛들하고 원자들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된 시스템인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캐비티 QED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아마도 가장 펀더멘털한, 빛과 물질의 가장 펀더멘털한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니까 여기 캐비티 안에 빛들이 퀀타이즈 돼서 이제 포톤 형태로, 광자 형태로 존재를 하고, 그 광자들이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애텀하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 포톤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애텀 그러면 가장 간단한 것이 2레벨 시스템이니까 레벨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익사이트 스테이트로 트랜지션을 일으키고, 또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익스터널하게 밖에서 또 추가적으로 레이저를 이렇게 쏘아주기도 합니다. 레이저를 쏘아주면 디튜닝에 따라서 얼마나 이 큐빗의 2레벨의 그 에너지 차에 비해서 프리퀀시 차를 주게 되면 이 디튜닝에 따라서 이 시스템의 성질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 공간에 퀀타이즈된 포톤과 갇혀있는 포톤과 2레벨 시스템의 인터랙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도 역사적인 이유에서 캐비티 QED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퀀텀 일렉트로 다이내믹스에서의 약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는 있지만 그 시스템은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초전도 기반의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 포톤이 마이크로웨이브 포톤이고, 그러니까 이건 애텀이 2레벨 시스템은 애텀이 아니라 초전도 큐빗이고, 또 트랩드 아이온에서는 이 캐비티 포톤 역할을 하는 것이 포톤이 아니라 포논입니다. 포논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인터랙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큐빗이 아니라 3레벨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이제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Q3를 이런 시스템을 공부를 하는데 Q3에 내장된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을 하면 굉장히 간편하게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산들을 할 수가 있는지 그 예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위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2레벨 시스템을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캐비티 안에 우리가 캐비티라고 하는 공간에 넣어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큐빗이라고 가정을 하면 큐빗이라고 이렇게 하고, 잠시 우리가 전편에서 QD잇을 다뤘으니까 그 비교하기 위해서 디멘전이라는 거 한번 쳐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2차원이어야 되겠죠, 큐빗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처음 소개하는데 이 보존이라는 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포톤이나 혹은 포논이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포톤 역할을 하는 것들은 다 보존들입니다. 그래서 보존을 이 여러 가지 모드의 보존을 기술할 기호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는 캐비티 포톤이라는 뜻에서 C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보존은 힐버트 스페이스가 무한 차원이죠. 그러니까 베이시스 벡터가 보통은 박 베이시스를 쓰면 0부터 cat 0부터 cat 1, cat 2 무한대까지 가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로는 이거 힐버트 스페이스를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를 수밖에 없는데 어디를 쪼갤 거냐, 어디를 자를 거냐.
그게 이제 바텀과 탑이 결정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0부터 5까지만 잘라서 보겠다, 평상. 그래서 디멘전은 6 디멘전인 거죠. 실질적인 디멘전은 6 디멘전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물리적으로 포톤은 무한 차원인데, 포톤의 힐버 스페이스는 6 디멘전을 잘라서 하겠다 하는 거죠. 이게 매트릭스 형태처럼 이렇게 자른 것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어떤 오퍼레이션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어떤 오퍼레이션은 받지 않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스템 두 개를 선택을 했고, 자, 이제 그 두 시스템의 해밀토니안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레벨 시스템이니까 레벨 두 개의 차이에 해당되니까, 이 차이가 오메가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트랜지션 프리퀀시라고 부릅니다. 이 두 큐빗의 트랜지션 프리퀀시를 오메가라고 두면 해밀토니안은 이렇게 파울리 G에 비례하는 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포톤은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해당되니까 C 대가 C, 앞에 내추럴 프리퀀시를 오메가를 뒀습니다. 커플링 컨스턴트, 이 두 시스템의 커플링은 이렇게 커플링 컨스턴트를 G로 했고, 포톤이 하나 사라지면 포톤을 잡아먹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듯이 트랜지션이 일어나면 포톤이 안에 들어와서 이 포톤을 받아서 포톤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트랜지션이 일어나니까 포톤이 하나 사라지고 대신 0에서 1로 트랜지션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포톤이 하나 사라지고 애텀은 트랜지션이 일어나요. 큐빗은 하이어 레벨로 트랜지션이 일어나니까 레이징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만약에 큐빗에서 트랜지션이 아래로 내려가면 포톤이 튀어나오겠죠. 대신 그걸 기술하는 해밀토니안입니다. 이렇게 해밀토니안. 이런 항들을 다 더해주면 해밀토니안이 나올 거고, 이게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면 이제 매트릭스, 여기 굳이 매트릭스를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아도 다 찾아서 안에 들어있는 시스템, 어떤 시스템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찾아서 알아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명시를 한 데는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매트릭스를 순서를 이게 C를 먼저 쓰느냐 S를 먼저 쓰느냐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C를 먼저 쓰는 거랑 매트릭스를 폈을 때 S를 먼저 쓸 때 이게 매트릭스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어레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게 더 편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더 편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언제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베이시스를 이 순서가 내가 지정한 순서가 C를 먼저 지정하느냐 S를 먼저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배열이 좀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먼저 C 앞에 온 걸 먼저 고정시켜 놓고 뒤에 온 걸 다 먼저 씁니다. 0, 1. 그 다음에 그제서야 앞에 값을 바꿔요. 1로 바꿔서 또 고정시켜 놓고 0, 1 이렇게 되고, S를 먼저 쓰면 S를 먼저 고정시켜 놓고 뒤에 값을 다 바꿔요. 0을, 그러니까 S 값을 먼저 고정해 놓고, 그러니까 C 값을 C 0, 1, 2, 3, 4, 5까지 바꾸고, 그제서야 저 S 값을 이제 바꿉니다. S가 먼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베이시스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배열이 좀 바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럼하고 로우가 이렇게 막 뒤바뀐 거죠. 바꾼 겁니다. 어쨌든 매트릭스를 이렇게 컨스트럭트를 했으면 이제 Q3에 들어있는 거 아이겐밸류, 물론 매트릭스를 컨스트럭트 했으니까 아이겐밸류라는 걸 써도 되지만 매트릭스를 아직 컨스트럭트 안 했다 그러면 바로 해밀토니안에다가 이 proper values라는 것을 해줘도 이렇게 다 구해 줄 수 있죠.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아이겐 스테이트도 다 이렇게 구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 다 쓰니까 이제 이거 분석을 해서 이 시스템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는 당장 이 캐비티 QED에 숨어 있는 피직스가 뭔지 그걸 보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아이겐벡터나 아이겐밸류를 들여다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전편에서 그러니까 QDit을
이제 봤기 때문에 QDit이 들어있는 캐비티 QED 시스템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와 차이는 여기 애텀이 이제 2레벨이 아니라 3레벨 애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3레벨 애텀인데 이 두 개, 예를 들어 이 레벨이 이렇게 흔히 우리가 람다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트랜지션이 0에서 2로는 가고 2에서 1로는 가는데 0과 1 사이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랜지션 패스를 따라가면 이렇게 람다, 그리스 문자 람다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람다 스트럭처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로 돼 있을 때 이 포톤은 0에서 2 사이에 트랜지션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 레이저는 0과 1 사이의 트랜지션을 이렇게 일으킨다 그러면 아마 그 중에 가장 간단한 형태의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3레벨이니까 QDIT 쓰고 그러니까 디폴트로 QDIT은 3레벨이니까 한번 확인을 하면 디멘전은 3이고 예상대로 역시 캐비티 포톤을 나타낼 때 쓰일 기호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해봅니다. 바텀, 탑, 그 다음에 디멘전을 확인을 해보고 자 여기 인터랙션 픽처에서 보면 저기 다 레벨 1과 2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입니다. 인터랙션 원래 슈레딩거 픽처에서는 2는 에너지가 높아야 되는데 인터랙션 픽처에서는 다 에너지가 같으니까 뭐 모조리 다 0이고 다만 이거 익스터널 레이저가 있으니까 그 레이저 때문에 이렇게 그 레이저에 의한 그 트랜지션을 기술하는 우리가 QDit에서 봤던 그 오퍼레이터입니다. 이게 마지막 인덱스이기 때문에 그대로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QDit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이름을 붙이는 인덱스는 아예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1에서 2로 트랜지션을 하거나 2에서 1로 트랜지션을 하거나 포톤은 점과 같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은 이 포톤이 사라지면 애텀은 0에서 위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익사이티 스테이트로 트랜지션을 하죠. 그러니까 0에서 2입니다. 그라운드 스테이트 여기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두 개지만 포톤이 일으키는 것은 0에서 2만 트랜지션을 일으키고 1에서 2는 익스터널 레이저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트랜지션을 고려를 하고 그리고 다 합하면 토탈 해밀턴이 나오고 역시 뭐 매트릭스를 보거나 아니면 이 매트릭스를 컨스트럭트를 해서 아이겐 밸류를 구하거나 혹은 프로퍼 밸류, 프로퍼 스테이트 이런 것들을 쓰면 그 다음에 이 해밀턴의 여러 성질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다음 편에서 이 매트릭스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캐비티 QED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해밀토니안 컨스트럭션과 그 다음에 그걸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을 한번 데몬스트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이때 쓰이는 것은 큐빗, 보존 이런 것들을 썼었죠. 가장 그 외에는 그러니까 오늘 이번 시간에 보존이라는 새로운 스피시스를 소개를 한 것 외에는 특별히 이제 다른 건 없습니다. 이 캐비티 QED 시스템은 특별히 소개할 머티리얼은 생각나지는 않지만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있고 특별히 잘 정리된 것은 제가 잘 찾아보기는 힘들 당장은 힘들고요. 마침 제가 리뷰 아티클을 쓴 게 있습니다. 이게 어드밴스드 퀀텀 테크놀로지에 2020년도에 쓴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셔도 될 것 같고 혹은 이 두 번째 예는 제가 그 최근에 출판한 논문, 다른 논문, PRA에 출판한 이 논문을 참고를 하시면 그러면 물리적인 의미는 한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